퇴직연금 통장에 얼마가 쌓여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에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의 퇴직연금이 지금 이 순간 연 1%대 원리금보장형에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계 기준입니다. 같은 금액을 납입하고도 운용 방식 하나로 30년 뒤 자산이 2억 3천만 원 이상 달라집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돈이 아닙니다. DC형이라면 본인이 직접 운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직장인이 그 사실을 모른 채 수십 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DC형을 원리금보장에 방치하면 30년 후 2억 손해보는 구조를 정확히 공개하겠습니다. 주제는 퇴직연금 DC형 원리금보장에 방치하면 30년 후 2억 손해보는 구조. 2026년 기준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통계와 최신 자료 기준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운용상품을 바꿔야 하는 이유와 세 계좌를 연결한 절세 구조가 보입니다. 먼저 직장인 70%가 퇴직연금을 1%대에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중 원리금보장형 비중은 약 70%입니다. 평균 운용 수익률은 연 1.5% 수준입니다. 연 1.5%는 물가 상승률을 밑돕니다. 2026년 기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 2%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리금보장형에 방치된 퇴직연금은 실질적으로 매년 가치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퇴직연금은 입사할 때 회사가 자동으로 가입시켜줍니다. 은행 계좌로 개설되는 경우가 많고 기본 설정이 원리금보장형 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수년에서 수십 년을 그대로 둡니다. 퇴직연금은 내 돈입니다. 회사가 매달 급여의 일부를 대신 쌓아주는 내 노후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디에 운용할지 결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은행 원리금보장형 예금에 그냥 쌓이는 구조가 됩니다. DB형과 DC형 운용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퇴직연금에는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B형은 확정급여형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직장인은 퇴직 시 정해진 금액을 수령합니다. 운용 수익이 낮아도 회사가 부족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직장인에게는 원금 리스크가 없습니다. 반대로 운용 수익이 좋아도 그 이익이 직장인에게 추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운용 권한과 리스크가 모두 회사에 있습니다. DC형은 확정기여형입니다.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직장인 계좌에 납입하면 그 이후부터는 직장인이 직접 운용합니다. 연봉 5천만 원 직장인 기준으로 DC형 계좌에 매년 약 416만 원이 쌓입니다. 이 돈을 어떤 상품으로 굴릴지 결정하는 사람은 직장인 본인입니다. DC형에서는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 시 수령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리금보장형에 방치하면 연 1.5%짜리 수익률이 쌓이고 ETF로 운용하면 7%가 쌓입니다. 이 차이가 30년 뒤 2억 3천만 원 이상의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자신이 DB형인지 DC형인지 모르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회사 HR이나 급여 명세서를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DC형이라면 지금 당장 운용 방식을 점검해야 합니다. 원리금보장 1.5%대 ETF 7%, 30년 복리 시뮬레이션을 직접 계산해봅니다. 연봉 5천만 원, 퇴직연금 DC형 기준 매년 약 416만 원이 적립됩니다. 이 돈을 30년간 원리금보장형 1.5%와 SP500 ETF 7%에 각각 운용하면 어떻게 될까? 원리금보장 1.5%, 연 416만원, 30년 복리 누적, 최종 자산 약 1억 5,600만원, ETF 7%, 연 416만원, 30년 복리 누적, 최종 자산 약 3억 9,300만원, 차이는 2억 3,700만원입니다. 납입하는 돈은 동일합니다. 운용상품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 퇴직 시점에 손에 쥐는 금액이 2억 3천만원 이상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왜 이렇게 커지는가? 복리의 속성 때문입니다. 초반 10년의 수익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20년, 30년이 지나면 수익 위에 수익이 쌓이면서 격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집니다. SP500 연평균 수익률은 지난 30년 기준 약 10%대입니다. 7% 가정은 보수적인 수치입니다. 원리금보장형 1.5%는 현재 시장 금리 기준으로도 낮은 수준입니다. 퇴직연금이 없는 것보다야 낫지만 운용하지 않는 퇴직연금은 사실상 기회를 2억 원 이상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DC형 계좌에 ETF 담는 방법과 위험자산 70% 한도 규제 활용법을 봅니다.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ETF를 담으려면 먼저 계좌가 증권사에 있어야 합니다. 은행 퇴직연금 계좌는 예금, 보험, 채권형 펀드 위주로만 운용할 수 있습니다. ETF를 직접 매매하려면 증권사 DC형 계좌로 이전해야 합니다. 2022년 7월부터 퇴직연금 위험자산 비중 한도가 기존 40%에서 70%로 상향됐습니다. 이제 DC형 계좌 전체 적립금의 70%까지 주식형 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를 봅니다. SP500 ETF 70%,
국내 채권 ETF 또는 단기채 ETF 30%. 이 구조만으로도 원리금 보장형 대비 장기 수익률을 4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위험 분산을 원한다면 SP500 ETF 20%, 선진국 ETF 20%, 채권 ETF 30%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30년 이상 장기 운용이라면 주식형 ETF 비중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입니다. 단 퇴직이 5년 이내로 가까워졌다면 위험자산 비중을 점차 낮추고 채권형이나 원리금 보장형으로 단계적으로 이동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퇴직 직전 시장 폭락이 발생하면 회복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나이 30대 초반 기준으로는 위험자산 한도 70%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은행과 증권사 퇴직연금 수수료 비교와 계좌 이전 절차를 봅니다. 퇴직연금 계좌에는 매년 운용수수료가 붙습니다. 이 수수료는 적립금 대비 %로 자동 차감됩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30년 누적으로 따지면 수백만 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은행 퇴직연금 연간 수수료는 약 0.4%에서 0.5% 수준입니다. 증권사 퇴직연금 연간 수수료는 약 0.2%에서 0.3% 수준입니다. 차이는 약 0.2%포인트입니다. 적립금 5천만원 기준 연간 수수료 차이 약 10만원, 30년이면 원금 기준으로만 300만원, 복리로 계산하면 더 커집니다. ETF를 담을 수 있는 증권사로 이전하면 수수료가 낮아지면서 동시에 운용 수익률도 높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절세와 수익률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는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계좌 이전 절차는 간단합니다. 이전하려는 증권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퇴직연금 DC형 계좌 이전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본인 신청만으로 가능합니다. 회사 인사팀에 별도 요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직장인 개인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전 기간은 통상 2주에서 4주 내외입니다. 이전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하거나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전 중에는 일시적으로 운용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시장 변동성이 낮은 시기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 IRP, DC형 퇴직연금 세 계좌를 연계한 절세 구조를 봅니다.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직장인 기준으로 세 계좌를 연결하면 어떤 구조가 완성되는지 봅니다. 첫 번째 계좌는 DC형 퇴직연금입니다. 회사가 매년 416만 원을 적립합니다. 증권사로 이전해서 SP500 ETF 위주로 운용합니다. 운용 수익은 수령 시까지 과세이연됩니다. 퇴직 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 3.3%에서 5.5%가 적용됩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더 높습니다. 연금 수령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 계좌는 연금저축입니다. 매년 600만 원을 납입합니다.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기준 세액공제율 16.5%, 환급액 99만 원, 계좌 안에서 ETF 운용, 과세이연, 복리로 쌓입니다. 세 번째 계좌는 IRP입니다. 매년 300만 원을 납입합니다. 세액공제율 16.5%, 환급액 49만 5천 원,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연간 세액공제 총액 148만 5천 원. 이 세 계좌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를 봅니다. DC형에서 회사가 적립한 돈이 ETF로 복리 운용됩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개인이 납입한 돈도 ETF로 복리 운용됩니다. 세 계좌 모두 수익에 대한 세금이 수령 시까지 과세이연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연금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30년 누적 자산을 계산합니다. DC형 ETF 7%, 30년 누적 약 3억 9,300만원, 연금저축 IRP 합산 900만원, ETF 7%, 30년 누적 약 8억 5천만원, 매년 148만 5천원, 세액공제 환급액을 연 5%로 재투자하면 30년 후 약 1억 원이 추가됩니다. 세 계좌를 연결한 30년 노후 자산 총합이 12억 원을 넘습니다. 같은 수입, 같은 납입 금액이라도 세 계좌 구조를 활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노후 자산이 수억 원 차이가 납니다. 세 계좌는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닙니다. DC형에서 장기 복리를 쌓고 연금저축과 IRP로 매년 세액공제를 확보하고 환급액을 다시 연금 계좌로 재투자하면서 복리를 키우는 하나의 연결된 구조입니다. 지금 운용 상품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손해보는 이유를 봅니다. 퇴직연금은 적립기간이 길수록 운용 방식의 차이가 커집니다. 30대 직장인이 지금 당장 DC형 계좌를 증권사로 옮기고 SP500 ETF를 담으면 복리가 30년짜리 시계로 시작됩니다. 10년 후에 바꾸면 20년짜리 시계로 줄어듭니다. 20년 후에 바꾸면 10년짜리 시계밖에 남지 않습니다. 복리는 초반에 시작할수록 나중에 차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지금 바꾸지 않는 매년이 실질적인 손실입니다. 원리금 보장 1.5%와 ETF 7%의 차이는 1년 단위로 보면 작습니다. 연 416만원 기준으로 1년 차이는 수십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수십만원이 복리로 30년 쌓이면 2억 원 이상의 차이가 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3가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회사의 자신이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합니다. DC형이라면 현재 어떤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은행 퇴직연금이라면
증권사 DC형 계좌 이전을 신청합니다. 이전은 본인 신청만으로 가능하며 세금이나 불이익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이전 후 위험자산 한도 70% 내에서 SP500 ETF를 포함한 분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동시에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납입을 병행해서 연간 세액공제 148만원을 확보합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대신 운용해주는 복지가 아닙니다. DC형은 내가 운용하는 내 노후 자산입니다. 원리금보장형에 방치하는 매년이 2억 원짜리 기회를 조용히 날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이 바꿀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입니다. 설명란 링크와 고정 댓글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부업 인생을